때는 2015년 3년간 사귄 첫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저는 갑작스럽게 비어버린 시간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부모님은 중국에서 일하고 계셨죠. 부모님은 어차피 이제 한국에서 당장 할 것도 없겠다, 군대 가기 전 잠깐 휴학하고 여기서 지내며 중국어나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아무튼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며 집밥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저는 바로 짐을 싸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수업이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수업 때 옆자리가 몽골인 남학생이었는데 나무위키에서 몽골을 검색해서 짧은 영어로 몽골은 이러이러하다는데 진짜니? 같은 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뭐 재미있어 하면서 대답해줬고요. 아무튼 여기서 지내는 것도 꽤 재밌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온 그날 오후 갑자기 누군가에게 개인톡이 왔습니다. 사실 중국은 검열의 나라답게 카톡이 금지라 위챗이라는 그쪽 앱을 쓰는데 아무튼 편의상 카톡이라고 하죠. 대충 사람아 안녕, 난 너랑 같은 수업을 듣는 땡땡이야 하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이상하다, 내가 첫날에는 한국인이랑 대화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의아했죠. 그래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고 하니까 학생 단톡방에서 제 이름을 찾았다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꽤나 꺼림칙하긴 한데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면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마인드가 있었고, 그 잣대를 남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던 시절이라 아 그렇구나, 그럼 말이 되지 하고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몇 번 대화를 한 뒤 다음에 만나면 인사한다고 하고 넘겼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맨 앞자리에서 한 여자애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A라고 부르죠. 제가 걘가 보다 해서 손 흔들어주고 이번에는 다른 필리핀 친구 옆에 앉아서 어제 하던 짓을 반복했습니다. 필리핀은 스팸을 그렇게 많이 먹니? 뭐 이런거. 네, 개소리입니다. 그건 하와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A한테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하람아, 너 나한테 화났니? 뭐 대화도 한 적 없는데 화날 게 없죠. 이야기를 해보니 내가 당연히 같이 앉을 줄 알았는데 무시하고 다른 데 앉아서 그랬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 온 김에 영어 공부도 할 겸 외국인들하고 소통해보고 싶어서 그렇다. 가능하면 여기서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고 바로 고백을 받았습니다. 왜? 잘생겨서.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비틱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난 일단 이날 이전에는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몸무게도 지금보다 20kg 이상 더 나갈 때였고 무엇보다 헤어진 이후로 에휴 꿈에서 뭐하냐 라는 마인드 때문에 머리를 눈 가릴 정도로 쭉 기른 탓에 가족들이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할 정도였단 말이죠. 거기에 여기는 중국이고, 사람의 누나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꼬라지를 보고 잘생겼다는 말을 할 리가 없으니 이 녀석은 사실은 조선족이고 내 장기가 아주 탐스러워 보였나 보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살아남기는 힘들겠는걸? 이라는 생각을 품고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다만 짝 잘라서 싫어라고 말하는 건 심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난 외모보다는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좋아. 넌 아직 내 목소리도 모르면서 이러는 게 이상하지 않니? 정도로 좋게 돌려 말했고, 그 뒤로 이 친구는 절대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업 때는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말을 존중해준 건지 학교에서는 진짜 말 한마디 안 걸고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깔지도 않은 얀데레 시뮬레이터 마냥 절대 연락을 멈추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그 집착이 꽤나 무서웠습니다.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왜 말이 없니? 화났니? 만 6-7번씩 날아오는 게 진짜 공포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마인드가 있었고 그 잣대를 남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던 시절이라 얘는 그냥 연락을 자주 하는 애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친구가 씻고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지 샤워 셀카를 찍어서 보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 그림을 AI로 뽑았거든요. 내가 진짜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서 가슴이 노출되지 않는다를 한 20가지 방식으로 영작을 한 것 같아. 몸을 가린다, 전면부를 가린다, 가슴을 가린다, 가슴이 노출되지 않는다. 근데 이 빡대가리 같은 AI가 키워드 가슴? 가슴을 보여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건지 진짜 단 한 장도 예외 없이 빨딱금 노출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대체 뭐하는 짓거리냐고. 자,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마인드가 있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처음으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품고 그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사진을 아무한테나 막 보내는 건 위험하다. 이러다 유출되기라도 하면 어쩔 생각이냐. 나는 사진 지웠으니 너도 당장 지우고 앞으로 누구한테도 보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한 뒤 슬슬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서 근황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족들도 이 이상한 친구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는 썰풀이라니 하고 말았지만 이 타이밍에 갑자기 중국에서 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미친 여자가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 집에 불을 질렀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진짜 당시에 그 사건이 터진 건지 그냥 옛날 기사를 주워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여기가 중국이다 보니 좀 쎄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빠는 그냥 한국에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까지 했죠. 그래도 저는 겨우 그걸 가지고 돌아가고 싶진 않았고 그러니 슬슬 이걸 내 손으로 끊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단호하게 끊어버린 경험이 없었고 어느 정도로 말해야 이 친구가 의사를 확실하게 이해할지 아니면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면 공안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중국 공안이 이런 걸로 와서 조치를 취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렴 어때. 그 뒤로 저는 더더욱 의도적으로 외국인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면서 그 친구랑 멀어지려고 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서서히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라고 끝날 것 같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 아주머니가 절 찾아와서 공부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엄마가 수업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추천한 곳인 만큼 저 아주머니도 학생으로 있는 게 이상할 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한국인들하고 교류를 안 해서 몰랐던 여기 학생이려니 하는 생각에 예의 바른 청년으로서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대화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잠시 뒤 A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그 아주머니는 A의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A가 샤워 셀카를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걸 지 아버지에게 들킨 겁니다. A의 아버지는 당연히 A를 혼내면서 나와의 카톡을 받고 카톡 내용을 보니 이 녀석 아주 마음가짐이 마음에 들어. 이런 사진을 보고도 저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다니 아주 참한 청년이구만. 마침 A와 저는 초급반이었고 A의 어머니가 옆에 중국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니 뭐하는 애인지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던 거죠. 솔직히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연락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잠깐 듣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선을 그었고 A도 내 장기가 아무리 탐스러워도 역시 공안은 좀 무서운지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끝날 것 같았지만 진짜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필리핀 친구 둘, 나이지리아 친구 하나랑 넷이서 수업이 끝나면 시내를 돌면서 놀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A가 저한테 오더니 사각형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겨서 관광 다닐 때 하나쯤 가방에 넣고 다니면 참 유용한 물건인데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이걸 딱 건네주고는 필요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친구랑 엮이기 싫었던 저는 수업이 끝난 뒤 그 휴지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 뒤 놀러나갔고 하필 그날 배탈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요. 그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휴지를 떠올리며 휴지는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후회했고 이 사건은 후에 제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타 여러 관점에서 나와 반대되더라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 그건 이익이다. 왜냐면 그것이 이익이니까. 옳은 말을 했으면 그거 옳은 말이다. 왜냐면 그것이 옳은 말이니까. 좋은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좋은 이야기다. 왜냐면 그것이 좋은 이야기니까. 히틀러는 독일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동물보호? 그거 히틀러가 하던 말 아니냐? 라는 식으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중국 소설이 3월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오더라고요. 삼체라는 SF물인데 이걸 영상으로 남길까 말까 고민 중인데 남기면 중국 거라고 욕먹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옛날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삼체에서 문화대혁명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홍위병들이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 교수를 린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성 이론을 내세운 인물이 미국인인 아인슈타인이라서. 홍위병들이 메시지에 있는 귀를 막아버린 채 메신저가 누구냐만 두고 사람들을 린치하던 처참한 시대를 비판하는 소설이 메신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면 좀 흥미진진하긴 한데 당사자가 되면 좀 슬플 것 같아서 밑밥을 좀 깔아두겠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휴지는 나이지리아 친구가 갖다 줬습니다. 남들을 존중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존중하려는 마인드로 생각해본다면 옆에 자신을 받쳐줄 사람이 있다면 존중하기 싫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될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본과 인구수만을 믿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민폐를 끼치고도 힘을 유지하는 중국처럼요. 아니면 휴지론에 입각해서 나는 홍위병은 싫지만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를 묵살하는 방식은 배울만하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도 말은 되나? 어차피 설득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난 그렇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저는 그런 중국스러운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